자, 우리가 메뉴 액티비티에서 인텐트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 엑스트라 데이터를 넣어서 메인 화면 쪽으로 이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이쪽에서 이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Override Method를 클릭하면 자, 액티비티에서 상속받은 부모 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메소드들이 보입니다. 자, 그 중에, 자, 밑으로 쭉 내려가 볼까요? 자, on으로 시작하는 게 callback 함수를 가리키고요. 자, callback 함수 중에서 on activity result라고 하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찾아서 OK를 누르면, 자, on activity result라고 하는 게, 자, 응답을 받아주는 메소드가 됩니다. 자, 응답을 받아준다라고 하는 거는, 자, 아까 이쪽에서 보낸 인텐트를 전달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게 자, 요걸로 전달이 됩니다. 세 번째 파라미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첫 번째 파라미터 리퀘스트 코드가 되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메뉴 화면을 띄울 때 전달한 자, 요 코드가 메뉴 화면 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전달되게 돼요. 그러니까 메뉴 화면에서 전달한 건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리절트 코드는 메뉴 화면에서 자, 이렇게 액티비티 리절트 오케이 하면 그 코드가 이쪽으로 전달됩니다. 세 개 파라미터가 이렇게 전달이 됐죠. 그러면 자, 이 밑에다가 자, 전달받은 인텐트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자, 이 리퀘스트 코드를 가지고 메뉴 화면에서 전달받은 건지를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if라고 하고요. 리퀘스트 코드라고 하는 게 자, 우리가 101번 넘겨줬죠? 자, 101이라고 하면 메뉴 화면에서 넘긴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이거라고 하면 자, 그러면 그 안에서 다시 확인을 해 봅니다. 자, 여기에 데이터라고 하는 게 인텐트죠? 이거 get 자, 문자열로 들어가면 string extra라고 하는 걸로 뽑을 수 있어요. put으로 넣고 get으로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해시 테이블과 거의 같죠. 자, get string extra라고 하고 여기서 name이라고 하는 키 값을 넣어주면 자, 이쪽에서 name이라고 하는 키를 이용해서 자, 이름 값을 넣었죠. 그죠? 그러면 이름 값이 왼쪽으로 자, 리턴 되게 됩니다. name이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고 할당을 해보죠. 자, 그리고 나서 토스트 메시지 띄워봅니다. make text, 자, get application context, 그 다음에 자, 응답으로 메뉴 화면으로부터 응답받은 응답이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name을 같이 한번 뿌려봅니다. toast.length.long.show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101 뭐 이렇게 해서 자, 만든 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새로운 화면을 띄운 다음에 그 화면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을 때 자, extra라고 하는 거 인텐트 안에 extra로 넣으면 데이터를 전달받을 수 있는데 전달받는 것까지 같이 해본 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띄워볼까요? 자, 에뮬레이터를 띄우고 저는 지금은 띄워놓지 않아서 다시 한번 띄워볼게요. 그래서 에뮬레이터를 띄우고요. 에뮬레이터 쪽으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뮬레이터가 뜨면 앱을 실행할 수가 있겠죠. 자, 에뮬레이터 실행되는 거를 잠깐 보면 될 거고요. 자, 실행되면 앱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책에 보시면 자, 새로 띄워지는 메뉴 액티비티를 일반 화면이냐 대화 상자처럼 띄우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 대화 상자처럼 띄우는 방법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 조금 이따 같이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먼저 자, 실행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자, 앱을 에뮬레이터 쪽으로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OK 누르면 실행되어 있는 에뮬레이터 쪽으로 앱이 뜨겠죠. 자, 에뮬레이터 쪽에 앱이 뜨는 거를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우리가 그 사이에 자, 왼쪽에서 매니페스트 파일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메뉴 액티비티라는 액티비티가 추가가 됐죠. 자, 여기 추가된 정보 단순히 어떤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실행한 걸 먼저 볼까요? 자, 이게 메인 화면입니다. 그래서 메뉴 화면 띄우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자, 메뉴 화면이 뜨죠. 자, 메뉴 화면이 뜨고 돌아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돌아가기 버튼 클릭하면 자, 메뉴 화면으로부터 응답이라고 해서 인텐트 안에 엑스트라 데이터로 넣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응답 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메뉴 화면 띄우기라고 해서 보면 요 상단에 자, 이렇게 my intent라고 해서 여러분이 만든 앱의 이름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이름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 액티비티 쪽에다가 안드로이드 땡땡 레이블이라고 해서요. 여기다가 메뉴 화면 또는 메뉴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땡땡 theme이라고 하면 일종의 테마를 가리키죠. 그래서 add style이라고 하면 테마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에 theme.appcompat.dialog라고 하는 걸 선택할 수도 있고요. light.dialog라고 하면 하얀색 다이얼로그가 됩니다. 대화상자. 그래서 액티비티라고 하지만 대화상자 스타일로 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화상자를 여러분 직접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자, 매니페스트에 설정 정보만 추가를 해주면 그러면 자, 대화 상자처럼 뜨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띄워볼게요. 자, 다시 앱을 띄워보면 조금 이제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자, 앱이 지금 뜨고 있죠? 자, 앱이 실행이 돼서 메뉴 화면 띄우기 눌러보면 자, 이렇게 보이네요. 오이, 이게 뭐죠? 자, 이게 보면 자, 여기 대화 상자 모양으로 뜨니까 아주 작게 뜬 거예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사이즈 같은 거를 지정을 새로 해주거나 레이아웃에서요. XML 레이아웃에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액티비티 메뉴.xml이죠. 근데 거기 이제 조정을 안 해줬으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만큼만 딱 보인 거죠. 그래서 메뉴 화면이라고 하는 게 보이고 버튼이 여기 딱 보인 겁니다. 자, 돌아가기 버튼 누르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XML 레이아웃 파일은 여러분이 다시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자, 이런 형태로 실행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형태로 실행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자, 지금까지 만든 거를 한번 이해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한 거냐 한번 이해를 해보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액티비티를 우리가 지금까지 한 과정을 보면 액티비티를 만들고요. 자, 메뉴 액티비티를 추가했죠. 그랬더니 XML 레이아웃 파일 하나와 자바 소스 파일 만들어지고요. 매니페스트에 등록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XML 레이아웃에서 필요한 내용을 좀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메인 액티비티에서 새로운 액티비티를 띄우면 자, 새로운 액티비티 쪽에 이게 뜨겠죠, 그죠? 그리고 그쪽에 버튼을 넣고 응답을 보내도록 처리를 하면 우리가 작업한 과정이 끝나는 거예요. 자, 이런 형태로 액티비티를 보통 구성을 한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죠. 자, 시스템에서 관리를 해요. 이 안에 액티비티 매니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인텐트를 받아서 처리한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알아먹을 수 있는 포맷이 인텐트니까.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에서 메뉴 액티비티를 띄울 때 이렇게 바로 띄우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 쪽으로 요청한다는 거죠. 스타트 액티비티라고 해서 인텐트를 넘기면 이걸 해석해서 메뉴 액티비티를 띄워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띄워주는 과정에 인텐트 안에다가 엑스트라라고 하는 데이터를 넣으면 시스템은 그걸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한다는 거예요. 메뉴 액티비티에서 메인 액티비티로 전달할 때도 마찬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청 코드와 응답 코드가 있었는데요. 이 요청 코드와 응답 코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자, 새로운 액티비티를 띄울 때 요청 코드를 넣으면 응답을 받을 때 그 요청 코드가 그대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액티비티를 구분할 수 있는 구분자로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 코드는 아까 봤던 액티비티, 리절트 오케이 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데 그거 말고 별도의 코드 값으로 여러분이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 띄울 때 인텐트가 사용된다. 그리고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우리가 스타트 액티비티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스타트 액티비티 for result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서 이걸로 띄우고 set result로 응답을 보냈더니 on 액티비티 리절트에서 받더라 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앱을 여러분이 만들 때는 자, 띄운 다음에 다시 응답을 받을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 액티비티 대신에 스타트 액티비티 for result를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데이터를 전달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인텐트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 엑스트라 데이터를 넣어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거. 자, 이것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인텐트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인텐트는 뭐라고 했어요? 시스템이 알아먹을 수 있는 포맷을 정의한 거다. 그걸 클래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객체로 정의를 해놓은 거죠. 이미 API에. 그걸 통해서 시스템으로 요청하고 그 다음에 다른 액티비티에서 전달받은 데이터를 인텐트에서 뽑아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화면 전환하는 방법을 좀 더 자세하게 봤고요. 그 다음에 자, 그게 어떤 방식에서 어떤 메커니즘에서 동작하는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겠죠. 여러분이
화면을 하나만 쓰는 경우는 없으니까 화면을 새로 만들고 띄우고 하는 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 과정, 지금 우리가 한 이 과정 자꾸 반복해서 익숙해지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